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해남군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치유 도시를 목표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남 미래를 위해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남군 서현 기획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실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군정 목표를 실현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신청사를 이전하셨잖아요. 신청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리군 청사는 지난 2005년부터 청사 신축 기금을 적립해서 총 7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완공하면서 비던문 청사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또 1968년도에 건축된 그 구청사가 정밀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노후화된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자 청사 신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읍면에 공청회를 갖고 논의한 결과 지금 현재 구청사 뒤편으로 지금의 신청사를 마련해서 2019년부터 시작한 공사가 금년 9월에 착공되고 이번 9월에 청사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들께서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구청사 철거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청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구청사는 철거를 하고 이제 철거한 이후에 기존에 있던 수송성 앞에 있는 군민광장을 국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주민들이 소통하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문화 복합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해남 하면 사실 관광,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미남축제가 특히 유명한데 미남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미남축제가 이번 달 12, 13, 14, 3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해남 미남축제가 19년에 처음 개최됐을 때 미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미남이면 잘생긴 남자만 가는 축제일까? 하고 했던 것이 결국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남축제는 미는 만미자의 미와 남영남자 해남의 남영남자의 미남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한 13만여 명의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주민들이 관광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실망하지 않고 해남의 가을을 느끼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해남이라고 해서 미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 축제 기간이 두륜산 단풍 절정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개최됩니까? 지금 우리 미남축제 현장은 잘 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흥사를 끼고 있는 천년고찰 대흥사와 인근에 있는 두륜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행사장을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본 행사장과 또 각종 음식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나눴는데 개회식과 폐회식을 할 수 있는 본 행사장은 499명까지 코로나 2차 접종까지 하신 분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옆에 체험관은 안심콜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해남 꽃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화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수고해서 예쁘게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을 꽃축제를 느낄 수 있도록 거기는 야외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색깔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관광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축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명량해상 케이블카와 울돌목 스카이워크인데요. 이 우수영권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해남 우수영 관광지는 진도 녹진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재란 때 해남 사람과 진도 사람이 그때는 같은 해진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남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힘을 합쳐서 민초들이 13척의 이순신 장군이 배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전승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86년도에 우수영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좀 조용한 정적인 호국의 성지답게 그런 분위기로 관광객이 찾았는데요. 지금은 정적인 것만으로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량해상 케이블카와 또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또 밤에는 시골은 저녁이 되면 캄캄해서 관광객이 밤문화가 없다. 그래서 당장 돈 쓸 거리와 체험거리는 없지만 밤의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또 야광 조명을 또 많이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성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인지 해남인지 하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울돌목 하면 제가 말로만 들었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이 관광객지들을 통해서 더욱더 알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우수영권 관광지도 그렇고요. 또 지난달에 개장한 솔라시도 CC까지 정말 해남이 서남권 관광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남 관광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해남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도 자주 보면 여기 사는 분들도 귀한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남군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해남군이 자산의 보배로운 땅이구나 하는 것을 근무하면서 정말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서부권 또 중부권 남부권으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땅끝과 대흥사권과 우수영권을 갖고 중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권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한 30년 전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제주도 보문단지나 또 경주, 제주도 주문단지나 경주 보문단지 같이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균형 있게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힘을 쓰셔서 하수처리 시설에 사업비를 확보했고 또 최근에는 관광공사에서 거기에 리조트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우리 군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솔라시도 산이면에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그래서 유럽인 마을 또 첫 번째로 네덜란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한 1,008세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협약에 의하면 한 5,700억 정도의 투자 유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관광 벨트로 중심지로 부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도시 하면 또 해남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실장님과 분야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해남군이 2030년을 목표로 세운 종합발전 계획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보니까 4개 권역별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해남군이 10년 후를 대비해서 2030 해남군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또 조금 지역에서 해남 군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과연 이번 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48명의 그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의 주민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수차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많이 밟았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해남군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치유도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소통과 치유, 창의라는 참 좋은 단어들이죠. 네. 이런 것을 핵심 가치로 7개 분야 28개 전략사업 154개의 세부 사업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대 전략 사업으로는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을 보급하는 전초기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선도도시 육성이라든가 요즘 뜨고 있는 공동체 기반 공급경제 육성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10가지의 과제를 갖고 네. 아무리 좋은 과제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전남 이코노미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군도 해남형 뉴딜을 가미하고 2030 종합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해남의 시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에이스 군정이라는 계획입니다. 네. 스마트 에이스의 A는 Administration 행정, 그 다음에 C는 City, 그 다음에 E는 이코노미 해가지고 스마트 에이스 군정이라는 해남군의 시책을 갖고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의 의견을 듣고 지금 실행력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해남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 행복을 최고 우선해서 열심히 의견 수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과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는 해남 발전을 위해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해남은 대한민국의 땅끝, 대륙의 시작,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남에서 시작된 희망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정말 건강한 길을 심어주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군이 부상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군은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국제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정말 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유치가 되면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 4,079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 기관 유치가 되면 우리나라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센터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센터 주변에는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한 7,900억,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한 3,800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해남군 창군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의 유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럽인 마을이 들어오게 되면 또 5,70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해도 금년에 1조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민선 7기 들어서 중앙부처나 전남도 또 외부 기관에 시행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작년 같은 경우 103건에 1,1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올해처럼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도 공모사업이고 또 생활SC 복합화 사업 이런 것도 많이 국민들의 기대에 열망에 부응해서 사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구나, 우리 지역이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기운이 팍팍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한테 힘을 심어주고 국민들도 우리를 격려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센터도 우리 해남군에 유치했는데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해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은 해남의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남군이 마련한 계획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해남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